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경성 크리처가 공개 3일 만에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일본에서는 절대 보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절대 안 본다는 일본인들의 의지와는 달리 경성 크리처가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일본 내 순위는 일본인들의 속내와 행동이 전혀 무관함을 방증하고 있어 더욱 화제인데요. 넷플릭스가 연말연시를 겨냥해 공개한 야심작 드라마 경성 크리처가 22일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경성 크리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드라마는 194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K-크리처물로 배우 박서준, 한소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전체 제작비 700억 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데요. 경성 크리처는 1945년 경성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옹성병원에서 이뤄지는 일본군의 생체 실험을 알게 된 전당포, 주인 장태상과 실종자를 찾는 토둑군 윤채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독립군의 이야기와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더해져 시대극과 로맨스, 그리고 크리처물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전개됩니다. 이들은 일제 생체 실험의 결과물인 괴물과 마주치며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는데요.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 인해 비극적인 괴물이 만들어지는 내용과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주인공이 괴물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VFX로 표현된 크리처와 두 주연 배우 박서준과 한소희의 액션과 로맨스, 그리고 1945년 시대 배경 등 다양한 볼거리로 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달리 막상 한국에서는 큰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드라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한국인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공개된 스위트홈 시즌2와 같은 크리처물이라는 점에서 비교가 되기도 했고, 독립투사들을 표현한 방식과 개연성에서 아쉬움을 느낀 시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전세계 1위라는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큰 반응을 얻고 있죠. 미국 방송에서는 경성 크리처를 두고 갑론을박 토론이 펼쳐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본과 드라마에서 드러난 일본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방송에서는 일본학과 교수와 영화 평론가, 방송인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선하고 늘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표현하던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진행자는 경성 크리처에 대해 재미와 흥미외의 역사적인 사실을 짚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방송인과 평론가들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이 너무나 어두웠던 경성이라는 시대가 괴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일본의 내면이 괴물을 통해 드러난다. 스토리, 캐릭터, 몰입감 높은 영상은 우리를 끌어들여 흥미롭게 만든다. 일본의 이면을 알고자 하면 잔인한 장면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살아있는 역사적인 드라마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납치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모든 탐욕이 괴물을 만들어낸다. 일본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드라마는 보통 K-드라마와 다르며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꼭 봐야 하는 드라마다. 일본은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모든 에피소드가 강렬함이 극에 달하고 오페라만큼 위협적이었으며 미스터리한 결말이 매우 궁금해진다. 75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 조금은 변화된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죠. 방송인들과 평론가들의 의견처럼 해외 유력 매체들도 이 드라마는 보통의 K-드라마와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보고 즐길 거리를 넘어 역사적 배경에까지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예 매체 이스케이피스트는 경성 크리처 옹성병원은 실존하는 곳인가라는 기사에서 이 드라마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대대적인 설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 드라마인 경성 크리처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이 드라마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역사, 로맨스, 미스터리, SF, 그리고 괴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독성 있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극악한 폭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의 시청률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매우 중독성 있는 스토리와 배경 설정으로 빠르게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나치의 잔인한 생체 실험을 다룬 2018년 영화 오버로드와도 유사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경성 크리처와 관련하여 시대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참혹한 역사에 대해 다루는 것은 특히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타임지는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 뒤에 숨겨진 실제 역사는 어떻게 공포를 형성하는가라는 기사에서 극중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자세히 다루어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임지는 괴물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해 일본의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 식민지화, 세계대전의 공포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일제 때문에 충격적인 괴물이 탄생했다는 끔찍한 스토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면을 극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 한소희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소희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비롯해 경성 크리처 속 일본군의 실험에 희생당한 조선인의 스틸컷 등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처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는데요. 안중근은 영웅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이따위 K드라마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오랫동안 좋아했던 팬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슬퍼졌다. 과거 때문에 왜 우리가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아예 역사를 모르는 일본 젊은 네티즌들의 댓글이었죠. 하지만 한소희는 악플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슬프지만 사실인걸. 그래도 용기 내서 봐줘서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생체 실험과 같은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본의 젊은 네티즌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소희 배우의 소신 발언에 대해 일본 커뮤니티에는 오히려 더 격한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731 부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731은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부대였다. 배경 자체가 허구인 드라마다. 내 생각에 이 드라마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할까봐 걱정된다. 허구로 역사를 조작하면서 일본을 몰아가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니까. 한국의 여배우가 인기를 위해 안중근의 사진을 실어 테러를 미화하다니 어리석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없었던 일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한다. 이번에도 그 전형의 선전 드라마다라며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보지 않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경성 크리처의 일본 내 인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이 드라마를 통해 진실을 다 알게 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